요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른바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화제가 되는 게 아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뿐만 아니라 K-팝, 웹툰, 드라마, 예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언론 매체에서는 최근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은 한국 문화의 힘을 집중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동안 중국의 심각한 동북 공정과 일본의 문화 견제에도 우리 한류는 그것을 뛰어넘어 글로벌 사회로부터 주류 문화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한류의 바람에 직격탄을 맞으며 문화 정체 혹은 침체의 징후와 현상들까지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과 함께 세계 문화시장 전면을 차지한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K 콘텐츠의 발전을 논할 때 기생충을 빼놓고는 말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거목이라 할 수 있는 봉준호의 신작은 시작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살인의 추억, 마더 등을 인상 깊게 본 해외 팬들도 그를 주목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듯 기생충은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했고 압도적인 영광을 받았죠. 또한 한국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의 계급 사회를 시각화하고 부조리한 세계를 희비극으로 그려낸 기생충은 예술적 성취와 대중성을 동시에 잡은 걸작으로 칭송받았는데요. 해외 관객들과 전문 매체들도 앞다투어 이 영화를 올해의 영화, 마스터피스라며 엄청나게 극찬했습니다. 이에 기생충은 정말이지 걸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미나리가 큰 화제를 불러 모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에 전례 없는 성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담은 이야기로 극중 배우 윤여정은 딸 모니카와 사위 제이콥의 부탁으로 어린 손자 데이빗과 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서 함께 살게 된 한국 할머니 순자 역을 사랑스럽고 인간미 넘치는 인물로 열연하여 해외 관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그간 할머니의 사랑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사랑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한국 할머니, 이른바 K할머니가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미권 매체들은 영화 미나리를 소개하면서 할머니를 아예 한국어 발음 그대로 할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고유명사로 써도 알아들을 만큼 대중들에게 이 단어가 친숙하며 기존의 영어 단어 할머니와는 구별되는 한국 할머니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최고 아동문학상인 유베리상을 받은 호랑이 잡을 때라는 작품에도 할머니라는 표현이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 책의 작가는 한국인 할머니를 둔 데이 켈러 씨입니다. 그녀는 이 책은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로 호랑이가 손녀 릴리의 눈에 실제로 보인다는 설정에서 시작해 릴리는 아픈 할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호랑이와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하였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베리상 심사위원단 역시 할머니란 표현을 그대로 살려 심사평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한국 할머니의 위상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한편 한국 할머니에 대한 인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윈드도 한국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핵심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를 통해 한국적 정서가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현재 기생충을 통해 전해진 한국의 콘텐츠가 좋은 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 콘텐츠가 등장하는 사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반면 과거 큰 땅덩어리와 많은 인구수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중국은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제는 한국 문화가 중국 것이라 끊임없이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당국의 문화 검열과 제재로 문화 콘텐츠에 힘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 한국 콘텐츠를 표절하는 일뿐이었죠. 실제 중국은 최근 드라마 진수기가 문화 공정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 드라마 대장금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진수기는 중국 전통 요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로 천하제일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포부로 황궁에 들어간 여주인공이 뛰어난 요리 솜씨로 태자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줄거리가 소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금은 여러 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만큼 해외 네티즌들이 진수기의 드라마 줄거리가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죠. 또한 진수기에 등장한 배우들이 입은 의상이 한복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배우들이 입은 옷은 명나라 의상이고 한국에서 먼저 대장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방송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반발했죠. 결국 동북 공정에 대한 거부감으로 현재 한국에선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인들을 향한 날선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K-팝마저 중국 동요로 베꼈으니 중국의 끝없는 표절은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인데요. 한편 일본은 중국보다 더 추악한 한류 바람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트위터에서는 샵 노코리아, 샵 한국기업 불매운동, 샵 한국하지마란 해시태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일본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은 K-팝을 듣지 않으며 한국 드라마도 보지 않고 한국 음식도 먹지 않는다라며 한국과 관련된 문화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심지어는 일본 보수 언론 요미우리 TV에서는 일본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미움받는 한국이라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국가를 순위로 매겼는데 일본이 13위에 오른 것을 두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혐한이 이렇게나 많은데 13위밖에 안 된다니 일본보다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위에 12개나 있다고 리트윗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한 감정도 우리 한류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 즉 한드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관련 소식들이 연일 일본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넷플릭스에서 수개월간 시청 순위 1위를 고수하며 과거 신드롬을 일으킨 겨울연가에 비견되고 있고 이태원 클라스도 이에 버금가는 화제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한국 관련 소식들마다 악성 댓글이 도배되는 일본 포털 야후재팬은 한국 드라마 소식에는 한국은 싫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봤다. 분하지만 영화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 수준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 등의 개념 있는 댓글이 다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도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양국 간 정치적 문제로 인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K-팝의 드라마 흥행까지 겹치며 일본 내 한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듯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와 한류 붐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기묘한 현상을 해외 매체들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일본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는 일본 중장년층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했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의 불시착을 계기로 중년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가 속출하고 예전엔 전혀 그렇지 않던 남성들도 한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드의 인기 이후로 작품 자체의 퀄리티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 금단의 사랑, 재벌 등 한국 드라마 단골 소재가 나오지만 북한이라는 일본인들이 강한 호기심을 갖는 배경에 영화를 방불케 한 액션 장면 등을 이끌어낸 아낌없는 투자로 작품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또한 이태원 클라스는 한국 드라마 하면 떠올리던 틀에 박힌 멜로극이 아닌 비즈니스 복수극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역대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와도 닮은 꼴로 비교되고 있죠. 이처럼 우리 한국 콘텐츠는 꾸준히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완성도 면에서는 세계 탑을 찍으며 계속해서 더 나은 콘텐츠, 더 풍부한 콘텐츠를 내놓고 있는데요. 해외 여러 매체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한국 콘텐츠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 모두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익숙한 소재를 한국적인 것으로 변형,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도 K 콘텐츠가 더 다양하고 참신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더 큰 성장이 가능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